오늘 두 번째로 동영상 올리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내 가지고선 이렇게 이렇게 사주명리를 공부한 저기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정치하는 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올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 동영상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광고 수입을 뭐 이렇게 노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동영상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추세나 그 다음에 인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일깨워주고 싶은 뭐 그런 계몽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동영상 찍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사주명률에서 이제 끌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무슨냐면 참다운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옛날 뭐 경선 이게 TV 토론할 때 왕자를 딱 쓰고 나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뭐 주원 길고 한 놈이 그거를 뭐 교시해가지고서 왕자를 쓰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천공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란 거죠. 윤석열은 그 시기에 작년 재작년에 대운저기 할 때 대운상에 정관운이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당선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예측할 수는 있었죠. 윤석열이 사주에서는. 근데 신약한 사주에 권성이 오면 좀 버겁고 힘들고 나중에 이제 무리수를 두고 좀 안 좋게 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천공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한테 왕자를 써가지고 이제 콜대게 딱 보이게끔 해라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때를 하고 나서는 저기 했는데 국민들을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점쟁이나 이렇게 막 철학이나 역학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국민들을 졸로 왔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참고로 얘기하냐면은 저도 어디서 얘기하면은 뭐 점쟁이라 그러면 나는 부인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점쟁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명리 이 자체는 저는 인문과학적인 상당히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통계학적 학문, 그러니까 동양선현들이 6,000년 동안에 발견해낸 인간 속성을 자연의 법칙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통계 법칙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리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거나 그런 거 없죠. 특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 물질을 지배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에 깨닫고 구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명리도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뭐 하면 안 되는 그 학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정당히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냐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장사나 사업 좀 하시는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옛날 이병철이가 백운학이다 그다음에 박재현 도사를 앉혀놓고선 삼성그룹에 사람 뽑을 때 이렇게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의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을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 했냐면 이렇게 정치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역학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앞날을 예견해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을 이렇게 참모로 두고 이렇게 조언을 듣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이는 그거를 뭘로 했냐면은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먹고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점쟁이들 이렇게 딱 봤을 때 뭐냐면 그 사람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원 기르고 뭐고 뭐 이렇게 티를 낸다면 나는 그냥 딱 제껴놔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목사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게 이상한 옷들 입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했어요. 뭐 경문을 두르고 큰 띠 입고선 뭐 큰 덕에 가서 웃자리 앉길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제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상적인 평상적인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맡은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게 점쟁이들이 이렇게 시험 기르고 뭐 머리 기르고 이상하게 이렇게 옷 입고 뒤에 뭐 이렇게 뭐 그 뭐야 이렇게 뭐 무당처럼 무슨 뭐 꼭두방시 갖다 놓고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뭐 귀신정원에 대한 그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냥 제껴놔요. 저 새끼도 좀 이상한 새끼구나. 그래서 그런 부류의 냄새를 풍기면 저는 딱 제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의 올바른 그 지식이나 이것을 이렇게 그 지식이나 올바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입장에서는 명리, 사주, 명리, 관상도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참고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천공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보면 자기 이제 그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개똥이고 이게 그냥 개족 같은 소리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울매이고 그런 거 쫓아다니고 하면은 그건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내가 돼야 돼. 그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참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김 사장한테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그 김 사장한테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나가는 운에 대해서 요번 달은 어떻고 또 다음 달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출세를 길게 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뭐냐면 그 사람 사지에 나타난 기세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제 입장에서 딱 보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삼성이 방방 뜨고 전 세계 그 큰 인류 기업으로 나가고 하는 거는요. 이병철이가 그 박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백운산이라고 하는 그 관상쟁이 앉혀놓고서 사람 뽑고 뭐 하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그 덕이죠. 그 사람의 은덕이죠. 그거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역학자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를 능력 같은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서 참조해서 할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도 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중에 뭐냐면 이렇게 안철수가 되게 안쓰러워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일편단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이렇게 안철수가 그냥 대통령이 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좀 제대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안철수는 많이 배웠고 딱 이놈이 무슨 놈이 사주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의사이자 교수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자질 중에는 안철수가 제일 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그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고 그런 거는 안 따져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잘해줄 것 같다 하는 사람한테 펴주는 거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냐면은 자꾸 이제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 때서부터 뭐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했을 때 뭐 했을 때 또 저기 하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게 보듬는 성격이 없어요. 남이나 윗사람 이게 보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겁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사주에서도 나타나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상당히 태강한 인수하고 비겁이 되게 태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고요. 내가 독불장군 최고다 이런 기질이 있는 사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이제 결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경금 정관에도 자기가 기탁을 해가지고 주체가 좀 약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실직 나고 모으면 어디 가서 자꾸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뭐라 했냐면 안철수에게 주는 고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4월 10일 날 그 안철수가 뭐 분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삐까삐까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 뭐 누구야? 그 뭐 민주당의 저 이재성인가 뭐 그 유명한 놈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다가 저기 했잖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안철수가 당선됐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안철수 대운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53세부터 63세 이때까지 적어도 70대 중반까지는 재관으로 흘러가지고 이 친구가 잘 흐르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올해 63세에서 기후대운으로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낙선할 적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문밖에서 그 뭐야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발표하고 할 때
그 발표하고 할 때 뭐 이렇게 안철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이렇게 표수를 개표하고 나서는 안철수가 결국에 당선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운이 이렇게 받아서 그런데 이 친구 아직은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낙선되고 뭐 그게 저기 할 분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고 보면은 70대 중반까지는 이 친구는 관운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안철수 그러면 자꾸 철수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대책에 나가질 못하고 결정 요순간에 뒤를 물고 철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가 됐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철수를 위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고원 그러니까 조언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소리예요. 안철수는 1962년 2월 26일 7시 50분에 태어났답니다. 내가 이게 7시 50분에 태어났다는 거는 옛날에 안철수 사주를 풀어올리기 전에 막 이리저리 인터넷 뒤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는 아침 7시 50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 부산 사람이죠. 부산에서 7시 50분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살아온 성격이나 그 사람이 교수하거나 직업이나 의사나 이거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이 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가 뭐냐면 63세가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민, 을미, 경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이렇게 오행구성을 보면은 자기와 같은 이제 목성이 하나, 둘, 셋 하고 인수가 이제 저 두 개나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경금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7시 50분이면 진시가 돼요. 그래서 오행구성을 보면은 금수, 뭐 화토리 해가지고 1, 2, 3, 4 해서 화성이 없고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정관, 정인이 투관되어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올바라요. 사회적 처신은 되게 올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아집이 강하고 좀 꽁하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도에서 바라거나 뭐 이런 걸 되게 강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게 겁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노력하고 되게 이제 특정성이 강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겁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남을 보듬질 못해요. 보듬질 못해요. 그리고 천간에 정간 정인이 또 있어가지고 올바르고 학자 타입이고 뭐 이런 거는 딱 맞죠. 이런 거는 딱 맞죠.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뭐 아까도 그 요번 총선할 때 뭐 때 60 지금이 올해가 62년 되니까 올해가 63세예요. 63세 기후 대운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53세부터 이 친구가 이렇게 그 재성하고 관성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정치 관운은 좋다는 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번에도 총선에서 뭐 누구 오고 뭐 당 낙선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닌데 난 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결국에 당선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당선되고 나서 안철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63세기 왔으면 기후가 재성운이 왔을 때는 뭐냐면 이 관운을 이렇게 재생관에서 이렇게 보태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수도 못 그래도 관성이 오면은 이게 즐겁게 받아가서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이면 재성관이 와가지고 운군이 주변에서 날 도와준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68세 그러니까 63세 지금의 대운상에서 68세 유금 대운이라도 평관운이 와요. 그러니까 정치적 운상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운이 68세부터는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안철수 때 주는 조언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국힘당에 있지만은 윤석열이 하고 지금의 기존의 보수 세력들하고는 차별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명하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강골로 나가라는 얘기죠. 내가 그래서 안철수한테 주는 고언은 딱 뭐냐면은 국민의 심당에 있으면서도 이 반골 기질로 가져가지고 윤석열이고 보수 정권을 들이까가지고 자기 색채를 띄어라. 그러면 과연 안철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향수를 느꼈던 사람들이 다시 안철수를 다시 보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런 운이 68세 올해 말고 다음 게 69세에 오는 이 차기 대선 때는 이 친구가 관운이 되게 옵니다.
관운이 되게 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5년 동안에 앞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민년 지나서 저기를 하는데 정민년 지나서 이렇게 오는 이 운 때에 안철수한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거 시운이 오기 시작하니까 좀 차별화하고 좀 강성으로 나가라. 그냥 그런 얘기죠. 보수, 국힘당에 있으면은 윤석열을 들이 까고, 보수 세력의 뜨뜻미지근한 거를 들이 이제 강골 기준으로 이렇게 치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가 무슨 얘기냐면, 그 뭐 최상병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 온다면 자기 찬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안철수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은, 김건희 사건을 해가지고선 네가 국힘당에 있으면서도 탄핵을 추진하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지금 안철수에 주는 고언입니다.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조국신당하고선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차고 나가게 되면은 안철수 탄핵으로 몰고 가면은 안철수가 뜨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올해 갑진년 윤석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 10월 달에 갑술월이 왔을 때 윤석열은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탄핵되면은 내년 5월 달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5월 달에 대선이 있게 되면은 1호또 5년 뒤에는 2030년도 69세, 이 사람 69세 경술년일 때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윤석열이가 탄핵되면은 내년에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대선 때는 이 1930년도 경술대원 때는 안철수한테 자기한테 합격운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강성하게 나가면은 2030년도 이 나이 69세에는 대선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윤석열이 사주로 봐서는 올해가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윤석열이는 올해 상당히 운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고 만나가지고 뭐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성격로 봐서는 이재명을 곱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협치해서 나갈 그런 식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상명 특검 가고 김건희 특검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특검을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결국에는 이 탄핵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선 경진일주에 10월달에 갑술일주 가지고 상하를 쳐가지고 10월달에 윤석열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탄핵 저기 되면은 이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심의하고 뭐 이렇게 돼. 그때 이제 박근혜처럼 이게 그 탄핵하는 걸로 인정하게 되면은 내년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대선이 되면은 이재명이가 을류 시주일 경우에는 내년에 이재명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으로. 그렇게 가죠. 방금 전에 동영상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면 나라꼴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별개입니다.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대통령 한 것이 더 낫습니다. 그건 사실상이든 나오지만은 이재명이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법이나 뭐 이런 걸 어기고 뭐 하더라도 자기가 그 우대가리 대통령이 딱 되면은요 그 사람이 본질적인 기질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그때 이렇게 소소한 거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이 대통령 시기보다는 이재명이 대통령 할 때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철수한테 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운상의 을일주라서 자기 이제 정치 운이게 탄력을 받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금 평관 운이 왔을 때 이게 평관은 정치 운이라 그래요. 그 시기에 되기 시작하니까는 내년에 대선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2030년도 69세 때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당신이 상당히 좋은 관운이 오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는 대권을 바라고 지금의 차별화하는 국힘당에 있으면서도 국힘당을 차별화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차기에는 차차기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정상적으로 할 때는 정민년에 있고 그 다음에 2032년 임자년에 있을 때는 안철수 그때는 또 물먹습니다. 아무리 그 대운이 좋게 온다 해도 이 세운이 임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되게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다음에 차기 2030년대 그 대선이 아니고 정상적인 2027년도 정민년의 대선하고 2030년 5년마다 어느 대선 때는 안철수는 또 대권에 당선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안철수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사지 보면은 이렇게 을경 합의돼 있어요. 을목이 경금 이 정관에 이렇게 합의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관 정리되니까 원리원칙을 따르고 되게 합리적이고 뭐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정치를 하려면은 이렇게 학자처럼 이렇게 굴면 안 되고 조금 강성 있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좀 거듭 얘기하자면은 안철수 주는 고언은 뭐냐면은 국힘당에 있으면서도 차별화하고 좀 조국 신당의 조국처럼 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과감히 해라. 그것이 제가 주는 고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기서 이제 아침 7시 50분이나 이렇게 했는데 자주가 정확한가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의 성격으로 봐서는 아침 7시 50분 경진 씨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또 이제 거듭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이렇게 안철수를 제일 괜찮게 봐요. 안철수를 제일 괜찮게 봅니다. 나머지들은 뭐 홍준표가 방방할 때 그 새끼도 검사 출신이었고 정치만 했던 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지금의 검찰 뭐 이렇게 시국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검찰을 했던 놈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들이 뭐냐면 공부만 잘해, 공부 잘하게 결국에 법이나 뭐 이런 걸 똘똘똘 외워가지고 답안지 잘 쓴 놈들이죠. 그래가지고 딱 가면 누구냐면 검사들만 만나. 그래가지고 한다니까 이제 판사들이나 하고 변호사나 좀 만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범죄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가 지게 딜 까고 뭐 하는 놈만 보고.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자기의 제목을 이렇게 우야무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대받고 돈 먹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는 놈들이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냐면 이렇게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님 싫어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것 중에 이렇게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이게 검사 이런 놈들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새끼들이 지 잘난 맛에 오만해가지고요 지옥불에 더 가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하나님 당당하게 그런데 전세에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느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그런 틀을 가면은 그런 식의 성격이 이렇게 오만하게 간다는 얘기죠. 한동훈도 이렇게 말 잘하고 뭐 그랬는데 처음에 뚝 하고 하면은 세상에는 상당히 어렵게 살고 그야말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또 남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보통 이 검사를 안 한 놈들은요 그냥 범죄자만 들이까고 그냥 만나고 뭐 하면 그런 놈들만 만나고 또 뭐냐면 이렇게 자기 제 위에 돈 미기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각이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꼴라져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나이가 한 50, 60대면요. 거기에서 그 환경에 접어들 살거면요. 완전히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변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되게 오만하고 거만하게 변해져 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인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어떤 거 하면요,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안철수도 이 겁재가 되게 강하고 인상 강하죠.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정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로 원리원칙이나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따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친구가 운이 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대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고언을 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